자, 근데 이렇다고 바로 또 조선이 건국되는 건 아닙니다. 넘어야 될 산이 있었으니 그 산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정몽주였습니다. 선생님, 정몽주는 정도전하고 원래 가까운 사이고 이성계하고는 더 가까운 사이예요. 다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위화도해군을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정몽주가 적이 되나요?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신세계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정도전의 주장은 이 고려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자, 왕시에서 이씨로 바꾸는 역성혁명으로 가자는 게 정도전 주장이고, 여기는 정몽주는 우리는 4대부다, 역성혁명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배신이고 고려에 대한 배신이고 의리가 없는 처사다, 그냥 고려를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자, 이게 정몽주 주장이에요. 그래서 정몽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볼까요? 온건파 4대부. 정도전은 일단 이름이 도전적이죠. 혁명파 4대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이게 의견 차이로 갈라지다가 나중엔 서로가 군사를 일으켜 죽고 죽이는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서로 누가 먼저 치지 딱 요러고 있던 차에 이성계가 위기를 겪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어요. 죽게 생겨갖고 이렇게 누워버린 겁니다. 이때 정몽주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성계와 정도전을 제거했다면 아마 고려는 계속됐겠죠. 근데 역사는 그걸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이 정몽주가 굉장히 담이 큰 사람입니다. 내가 뜻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니 아픈데 병문안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에 호랑이 굴로 찾아 들어가요. 이성계 병문안을 갑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이성계의 5째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따라해볼까요? 이방원. 여기는 이방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상무식한 사람이야. 그 전부터 이성계한테 아버지, 정몽주를 제거합시다, 그래야 우리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랬다 맨날 혼납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임마? 너 정몽주 건드리지 마. 너 삼촌이야. 아버지랑 얼마나 친한데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맨날 혼나던 자식이거든요. 이때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 온 틈을 타서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줘요. 옛날 사람들은 뭐를 주고받죠? 시를 주고받죠. 그때 읊은 시가 뭐예요? 하여가입니다. 서태지가 아니고 이방원의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빠 안수산에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같이 살아보세, 이리 와 들어와, 이거죠. 그때 여기는 정몽주 멋이죠. 뭐라 그래요?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을 고쳐 죽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은 가실 줄이시랴. 멋있어. 이러고 딱 돌아서 간 거예요. 그 뒷모습 딱 이러고 간 거예요. 하니까 이제 이방원이 쇠망치를 가져오도록 하라. 그래갖고 이제 쇠망치를 가지고 가서 사람을 시켜서 개성에 있는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여버립니다. 이로써 역사가 바뀐 거고, 여기는 정몽주 세력은 완전히 끝난 거죠. 이성계가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게 이방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몽주의 죽음으로 사실상 이성계가 이제 실권을 잡고 공양왕을 몰아내고 추대가 돼서 조선의 왕이 되는데요. 자, 그럼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우리 공신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있는데, 자, 가운데 있으신 분이 바로 태조 이성계가 되고요. 그리고 저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삼봉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그리고 요쪽에 있는 이 철퇴 들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5번째 아들 이방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 간단히 설명하면 저분이 무슨 대사? 무학대사입니다. 무학대사는 그 이성계의 사실상 스승인데 그 꿈으로 유명하죠. 집안이 무너지는 꿈을 꾸었는데 석가래 3개를 이고 나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무학대사는 무슨 꿈입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석가래 3개를 지고 있으면 이게 뭐가 임금왕자가 되는 꿈 아니냐. 그래서 절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성계의 스승이었던 무학대사가 계시고요. 그리고 저기 여자분이 계시네요. 저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강씨예요. 신덕왕후 강씨. 저 여자분이 개국공신 4인방 중에 하나예요. 그럼 신덕왕후 강씨는 어떻게 또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는가?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정말 결혼을 잘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남편이, 여자는 개성에 있는 거예요. 강씨는 개성에 있는데 이성계는 맨날 여기는 함경도 가고 야인들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아니 여보, 이 개성에 와가지고 좀 높은 사람들도 만나고 친하게 지내야 진급하지, 맨날 그러고 살 거야? 들은 척도 안 해 이성계는. 막 야인들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씨가 이제 딱 상황을 보니까 이 왜구들이 자꾸 창궐을 하는데, 이 왜구들은 목적이 뭐예요? 약탈이잖아. 곡식. 근데 우리나라 이 곡식 창고가 어디예요? 전라도죠. 곧 전라도로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걸 예견을 하고 남편을 부르는데 꾀병을 불러요. 나 죽는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놀래갖고 여기는 개경으로 옵니다. 부인 괜찮아요? 많이 아파? 어디가 아파? 배 아파? 여보 앉아봐요. 나 쇼한 거야. 앉아봐 빨리. 여보 제발 여기 잠깐만 머물러. 곧 왕께서 찾으실 거야. 조금만. 아이 왜 이래 여보? 그랬는데 정말 찾은 거예요. 왜구가 전라도로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갖고 여기는 조정에서 마땅한 장소 없냐? 그랬더니 마침 동북면에 이성계가 개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성계한테 가서 왜구를 정벌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부인 덕택에 기회를 얻어서 이 전라도에 가서 황산에서 왜구를 정벌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학생들 시험에 나오는 황산대첩이고, 이성계의 황산대첩. 그리고 이 황산대첩으로 이성계 이름 세 글자가 여기는 고려조정에 그냥 도장 빵 찍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4인방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조선의 건국 과정이었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태조실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느냐? 어떤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전부 다 하나로 똘똘 뭉쳐요. 근데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기가 그 권력으로, 그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권력을, 재물을 서로 가질래다가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왕조들이 그래요. 그 첫 번째 비극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시게 됩니다. 제목은 용의 눈물입니다. 자, 이제 태조실록이에요. 자, 태조 이성계라는 사람은 업적이 그닥 없습니다. 그냥 뚝심으로 우겨가지고 개성에서 수도를 오늘날 서울로 옮겼다라는 거, 왜냐하면 개성에 있기 싫겠죠. 자기가 죽인 그 왕씨들의 원혼도 있고 새로운 신세계라면 수도부터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여기는 서울로, 수도로 옮겼다. 이게 전부 다예요. 업적이 없어요. 왜 업적이 없을까요? 첫째,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너무 많아요. 67세였습니다. 너무 많았고, 그 옛날 사람들이 일찍 죽었죠. 왕들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를 몰라요. 싸움 잘해요. 조선 최고의 신국입니다. 쏘잖아요. 7명의 머리를 꿰대요, 화살로. 좀 과장이 있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50m 밖에 있는 적장의 투구끈을 한 방에 그냥 끊어버린 이 사람이 이성계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정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출동한 사람이 누굴까요? 빰빠밤, 삼봉 정도전이 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조선을 디자인한 사람이 정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정도전은 유학자, 유학의 한 계열인 성리학자 출신 아닙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불교를 굉장히 좀 억압을 해요. 그래서 부처씨가 떠들어대는 잡스러운 소리라는 불시잡변이란 책을 쓰고요. 불교를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개국공신이었던 무학대사도 이 상황을 딱 보고 스스로 물러나요. 좀 있다가 개국공신 다 비참하게 죽어요. 당원이한테. 근데 유일하게 죽을 때까지 존경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다 간 게 무학대사거든요. 그건 뭐였을까요? 자신을 낮추고 때를 알아 물러날 줄 아는 따라해보죠. 겸양지덕. 그 겸양지덕 때문에 내가 일을 다 했네요. 그리고 딱 집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명해지고 왕들이 가까이 하는 거죠. 이런 겸양지덕 때문에 무학만 무사하고 뭐 정도전 전부 다 방언한테 맞았습니다. 어쨌든 불시잡변을 썼고, 그리고 조선 경국전이라는 정치제도 초안을 쓰는데요. 이 조선 경국전을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왕의 자질에는 어진 자질도 있고 그른 자질도 있는데, 어진 자질은 우리가 따라야겠지만은 잘못된 자질은 우리가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건 왕 입장에서 들으면 정말 건방진 얘기죠. 정도전은 항상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성계가 나를 찍은 게 아니라 내가 이성계를 선택했다. 이 조선은 내가 건국한 거야라는
건방질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실제 이성계가 아는 게 없으니까 여기는 정도전한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도 서울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남대문, 동대문 다 만든 사람이 여기는 정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울에는요, 유교적 덕목, 인, 다음이 뭐예요? 의, 예, 지, 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도성의 모습인데 동대문 뭐라고 그래요? 흥인시장! 밀리오레 두타 말고 흥인시장. 그래서 인이 들어간 거고, 서대문은 돈의문, 인의, 그 다음에 남대문은 숭례문, 예, 그리고 북대문은 지, 인의, 예, 지가 들어가는데 딱 지로 해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똑똑해 좀 피곤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의로하라 그래가지고 숙정문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신이 빠졌죠. 그게 뭐예요? 타종식하는 딱 가운데 있는 보신각. 이렇게 해서 인의예지신이라는 이 서울에 이름까지 여기는 정도전이 붙였고, 그리고 경복궁 있죠, 경복궁. 경복궁의 이름도 그 뭐 궁궐 디자인부터 뭐 남쪽으로 문을 내고 경복궁이라는 이름도 정도전이 지었는데, 그리고 항상 임금님은 근면하라고 정사를 보는 건물의 이름을 근정전이라고 짓고 완벽하게 조선을 디자인한 진정한 실권자가 여기는 정도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정도전에게는 천하의 라이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방원입니다. 보실까요? 자, 이성계는 아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전부 다 방자 돌림인데요. 계속 방자 돌리면 아들을 낳아요. 첫째가 방우고, 둘째가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 방번, 방석, 방구. 방구면 안 되죠. 방구면 안 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가 한시 부인 소생이고요. 한시 부인. 그리고 요렇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두 명은 요거 무슨 다른 자식이라고 그래요? 배가 다르잖아요. 나온 배가. 배 다른 자식. 이복 형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한씨는 병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이 왕 되는 것도 못 보고 죽었고요. 남편을 왕으로 만든 개국공신이 여기는 강씨가 됩니다. 근데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똑똑한 게 누구냐면 여기는 바로 다섯째 방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신덕왕후 강씨와 여기는 정도전이 정확하게 서로 정치적 목적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여기는 방원이가 왕이 되잖아요. 정도전이 일단 피곤해. 여러분들 정도전이 꿈꿨던 세상이 뭔지 아세요? 신권 중심의 세상입니다. 정도전이 가장 우려한 건 뭐냐면 이 왕조라는 거는 아버지 자식으로 다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성군이 나오면 나라가 발전하지만 이상한 폭군이 나오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왕이 나오더라도 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컨텐츠,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전은 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왕들은 뭐 띵까띵까예요. 뭐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뭐 여자친구 만나고 싶으면 여자친구, 자기 마음이 없는데 조선시대 왕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자, 정도전이 어떻게 했느냐? 경연을 강화합니다. 경연이라는 건 왕이 신하하고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현실 정치를 노라는 건데 사실상 신하들이 왕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조강이라고 해서 아침 2시간, 주강 점심 2시간, 석강 저녁 2시간, 하루에 6시간씩 신하들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윤대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각 관청의 관리들을 만나서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래로는 선비부터 위로는 재상들까지 상소문을 받아서 읽어야 되는데 상소문을 읽는 시간을 잠자기 직전으로 배치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소문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들 인터넷보다 악플 달리는 그 심정이에요. 내가 글을 달았는데 누가 악플 달아놓으면 그게 잠이 오냐고. 그걸 꼭 자기 전으로 해놔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을 완전히 그냥 쥐잡듯이 해놓은 게 여기는 정도전입니다. 조선시대 왕들 잠도 못 자요. 하루에 뭐 서너 시간 잠 많이 잔 겁니다. 그래, 이게 조선시대 왕이 하루 아니에요.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문안하고 식사하고 아침 공부 조강, 조회하고 오전 업무 보고 점심 먹고 공부 또 하고 또 숙직자 확인하고 저녁 공부하고 저녁 먹고 어른들한테 문안 드리고 상소문 읽고 잠 안 오고 뒤척이다 다시 아침 맞이하고 아주 힘들어요. 이 만드는 게 정도전이에요. 세자는 서연이라고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방언이가 왕 되면 이거 말 듣겠어요? 안 들어. 그래서 정도전은 방언을 싫어합니다.
근데 신덕왕후 강씨는 어때요? 누가 왕이 돼야겠어요? 내 자식이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내 방석이를 갖다가 세자로 밀자 그래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이 나라 해먹고 당신 죽으면 우리 아들 나중에 장성해서 우리 아들이 왕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닙니까? 그래갖고 둘이 합체가 돼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이성계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내 방석이를 갖다가 다음 왕의 준비 세자 책봉을 해버린 거죠. 그럼 여기는 이방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제1차 왕자의 난이 되는 거죠. 제1차 왕자의 난은 누구 작품이냐면 뭐 방원 근처에 이숙번이라는 참모도 있었지만은 제가 그랬죠. 결혼 잘해야 된다고. 원경왕후 민씨의 작품입니다. 나중에 그 명성왕후 집안이에요. 명성왕후가 민씨잖아요. 나중에 근대 가면 이 민씨란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 여자냐면 여기는 방원이한테 몸을 낮출 것을 주문해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또 나대면 정도전하고 여기는 강씨 부인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척 낮추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난을 일으키려면 군사를 모아야 되잖아요. 친정집에서 돈을 꿔와. 그래갖고 무기를 구입해서 그거를 땅속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1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는데 이게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돈이 없으니까 40명, 이게 40명이 일으킨 난이에요. 40명을 딱 모아놓고 무기를 꺼내는데 무기수가 모자라. 그래갖고 창을 갖다가 반으로 꺾어가지고 나눠 가집니다. 그래봐야 30개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10명은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이게 제1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장롱문을 열고 장롱에 감춰뒀던 갑옷을 꺼내서 남편 방원이한테 입혀줍니다. 그리고 가슴을 탁 치면서 얘기해요. 여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승리 못하면 마누라한테 혼나.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 나가가지고 난을 벌인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방원이가 이제 부인의 힘을 얻어가지고 1차 왕자의 난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도전을 갖다가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방번하고 방석까지 모두 다 제거를 합니다. 난의 명분은 뭘까요? 정도전이 우리 왕자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내가 선수쳤다라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런 명분으로 싹 반대파들을 제거를 한 거예요. 이게 1차 왕자의 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방원은 바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항상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형을 왕으로 앉혀야 되는데 병사에서 없어요, 큰 형이. 그럼 누가 돼야 돼요? 둘째 형을 앉히는 거죠. 둘째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원아,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왕하기 싫어. 너 그 쇠망치로 나 죽일 거잖아. 막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방원이가 쇠망치 들었다 놨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할게. 그러면서 여기는 방과가, 둘째 방과가 조선의 제2대 왕이 되니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정종, 별로 안 유명하죠. 정종입니다. 자, 그러면 정종이 사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종이에요. 사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갖고는 안 돼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종이 맨날 뭘 하고 다녔냐면 격구를 하고 다녀요. 격구가 뭐냐면 여러분 폴로라고 아시죠? 폴로. 말 타고 이렇게 하는 거. 격구만 하고 다닙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사를 멀리하고 골프만 치러 다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방원이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우리 형이 별 관심이 없나 보다 정치에. 안심을 시킨 거죠. 근데 여기는 정종의 유일한 업적이 있다면 다시 개성으로 수도로 옮긴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양이 풍수지리적으로 좋다고 그래서 이사 와봤더니 형제가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야, 이 땅 이거 무서워서 못 살겠다. 다시 가자 그래서 개경으로 또 수도로 옮겨요. 이게 그냥 업적 하나고 나머지 업적은 다 그냥 방원이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정종이 아들이 없어요.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몰라요. 자식이 있으면 가만두겠냐고 방원이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 새 자책봉이 아니라 새 재책봉을 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세제는 방원이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형 방간이가 나섭니다. 여기는 방간이한테 또 들쑤시는 사람이 있어요. 박포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간질을 시켜요. 아, 형님이 왕이 돼야지. 이거 부족합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개성에서 방간이의 사병 집단과 여기는 이방원의 사병 집단끼리 단체로 또 전투가 벌어져요. 이것이 개성에서 벌어진 제2차 왕자의 난이 되는데 이 제2차 왕자의 난에서 방간 세력이 무너지고 방원이가
이김으로써 진정한 실력자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언이는 자기 친형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뭐 인간적인 마음도 있겠지만 백성들 눈치도 있으니 유교국가 아닙니까 조선이? 그러니까 여기는 방언이는 친형은 귀양 보내고 모든 책임을 박포한테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방언이가 형님 그 왕 앉아보니까 좋아요? 아유 나는 어리석나게 네가 왕해. 그럴까? 그러면서 여기는 쇠망치 이방원이 토르 이방원이 여기는 조선의 제3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태종 이방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